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예, 오늘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사연 올려주신 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목이 2년 거주, 충족 안 된 집을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열혈 시청자입니다. 예금은 5억이 있고 주식이 1억 정도 있다. 교육자금으로 1억 7천만 원. 요걸 이제 용도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요 금액이 있는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해외 근로 중이며 4, 5년 후에 귀임 예정이다.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해외에 있는 동안 서울로 갈아타기를 이제 소망하는데 보유한 집을 실거주하지 않아 매도 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라는 이제 사연이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연령이 이제 상황을 보면 40대 후반 부부시고요. 1억 3천 정도의 연소득이 있는 외벌이. 그리고 자녀가 이제 2명이 있고 2명 모두 해외에서 지금 체류 예정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까지. 자산이 하나가 있는데 평촌 학원가 인근에 32평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대출이 없다라고 했어요. 보유 기간은 오래되셨는데 거주를 이제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내가 이걸 뭐 전세를 주고 갔는지 지금 뭐 비어 있는 집인지에 대한 여부가 없어요. 뭐 전세를 줬다라고 하면 보통 전세라고 코멘트를 주고 전세 금액을 적어주는데 뭐 여튼 전세를 주지 않았고 현재 아파트에 대출이 없다로 저는 인지를 하고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금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고민하고 계시느냐라고 보면 목표는 그냥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하셨어요. 그 상급지도 사람에 따라 이제 기준이 다 다른 건데 그런 부분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으신 분 같고요. 그냥 난 서울의 아파트로 좀 갈아타고 싶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의 핵심이 이거죠. 최근 거래가를 검색하여 계산하니 양도세를 제하면 차익이 적은데 그럼에도 매도하고 서울로 갈아타기 해야 할지의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귀임 후에 실거주 기간을 채우고 우선 갈아타기는 전세를 끼고 매수해야 할지 남편이 은퇴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대출을 많이 내서 상급지의 대장 아파트로 가는 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건 갭 투자 지역을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실거주 기간을 못 채웠으니까 요거는 이제 놔두고 지금 전세를 끼고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얘를 사게 되면 사실은 비과세가 또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도 챙길 수가 없고 그냥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여기를 실거주를 채워서 뭐 얘를 이 시세 차익이 만약에 나중에 많이 난다면 얘를 팔고 과세로 팔아버리고요. 얘를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두 채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비사업 구역을 사서 해당 정비사업 구역을 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나는 향후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비사업 구역에 입주권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지만 절세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상황을 제가 좀 인지를 했으니까요. 의견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해외로 이주를 하셨는데, 해외를 이주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요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이주로 만약에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잖아요. 그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당해주택을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이제 비과세 규정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뭐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옛날 거고요. 이제 12억 이하까지 사실은 이제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2년 이내에 내가 해외를 이주한 지 2년 이내가 됐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제 비과세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 경우에 이제 양도세를 좀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단지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마 이 정도 급지의 아파트가 아닐까 제가 싶어요. 보면 이거 평촌 학원가잖아요. 평촌 학원가 바로 옆에 그래도 좀 유명한 아파트가 귀인말 현대 홈타운이니까
이 아파트의 지금 현재 호가들은 한 10억 초반 정도 이렇게 국평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최근에 실거래된 거는 24년 3월경에 한 9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이제 거래가고요. 우리는 거의 6년 전에 취득을 했으니까 6년 전에 취득가액은 언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거래된 거를 좀 살펴봤을 때 6년 전에는 한 6억 한 6천 정도, 6억 7천 정도 이렇게 좀 거래가 됐던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좀 계산을 해보면은 6억 6천에서 지금 9억 6천이니까 약 3억 정도의 차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양도세를 조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요. 1주택자인데,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취득 시점에 우리는 이미 조정지역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취득가액이 지금 6억 6천이고, 양도가액이 9억 6천이라고 했을 때, 현재 시세가 그 정도 하니까요. 그 필요 경비를 좀 빼주고요. 6년 전에 취득을 했고 뭐 양도일자가 이 정도 된다. 뭐 올해 만약에 양도를 한다라고 할 때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면 한 7,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단독 명의일 때 기준이고요. 만약에 이제 부부 공동 명의일 수도 있잖아요. 부부 공동 명의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지분이 이제 50%를 줬을 때 인별로 한 2,2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여기 인별로 나오니까 곱하기 2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한 4,5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한 요 정도의 양도세, 뭐 4,5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이제 평촌을 지금 시점에 그냥 매도를 하고요. 급지를 상향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뭐 중요한 거는 5년, 6년, 뭐 4년, 5년 뒤에 귀국을 했을 때도 평촌은 정비 사업이 되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더 상위급지의 시세는 더 많이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단지를 여러 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뭐 갭 투자를 한다면 한 3개 정도의 단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각각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일단 뭐 도화 우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게 뭐 시세가 최근에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억대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거래된 것도 한 12억 천에 이제 실거래가 됐죠. 그리고 전고점을 보면은 한 14억 7천이니까 사실은 낙폭이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에요. 한 2억 한 6천 정도니까 한 2억대 정도를 내가 뭐 더 벌어보기 위해서 그 정도 낙폭을 바라고 근데 평촌의 아파트를 뭐 매도하고 이렇게 갈아타는 것 자체는 별로 좋지 않겠죠. 또 칙세도 나오고요. 또 부동산 수수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비과세도 받을 수가 없는 불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갈아타기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도화 우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지도 보면 이제 두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금호 두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보면 최근에 호가들은 뭐 11억대 정도 나와 있고요. 11억 2천에 실거래가 됐고 전고점이 14억 정도였으니까요. 한 3억이 채 안 되게 한 2억대 후반 정도 예, 어떤 전고점에 어떤 마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아파트도 사실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아파트, 생각하시는 아파트하고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도 뭐 옥수국동인데, 옥수국동은 현재 호가가 13억에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이 16억이었고요. 최근에는 막 이렇게 1층짜리 이런 건 빼고요. 한 13억 5천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한 2억 5천, 한 3억 정도의 어떤 전고점의 마진이 있어 보이고, 입지상 언급하신 3개의 단지 중에는 옥수국동이 가장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서 뭐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혹은 추가 매수할 때 어떤 비과세 전략, 뭐 자산을 불리는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상급지를 갈아탈 때 크게 3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산이 이제 2배는 불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급지가 최소 2레벨 이상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주하고 이제 투자는 이제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는 해외에 계시니까 거주하고 투자는 이제 분리하신 거죠. 그죠? 분리한 거니까. 남은 거는 이제 2가지인데, 내가 가진 평촌의 아파트 자산이 현재 9억 한 6천 정도 하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는 13억짜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산을 어떻게 보면 2배 불리는 전략도 아니고요. 급지도 제가 봤을 때는 평촌이라고 하는 지역 학원가 일대잖아요.
그래서 경기권에서는 그래도 좋은 지역에 속합니다. 좋은 아파트이고요. 학군지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단지고 전세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팔고 갈아탈 정도의 2레벨 정도 높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한 1.5레벨 정도 이제 높이는 갈아타기다 보니까 갈아타기 이 3원칙에 조금 이렇게 다 충족이 되진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정확한 투자금이 사실은 산출되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평촌의 아파트가 이제 전세를 준 게 아니고 다 본인 자금이다라고 하면 거의 한 9억 6천 정도가 있는 거고 여기에 현금이 또 5억이 있고 주식으로 또 1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파트만 팔아도 거의 10억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있으니까 자산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자산 정도라고 하면 이런 선택지가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외에 계시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우리가 이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제외를 하고 그리고 남는 데는 이제 강남 3구 내 지역에서 사업의 속도가 좀 빠른 그런 정비사업 구역, 사업의 속도가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우리는 한 20억대 정도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20억대 정도. 실투자금은 한 14억에서 한 15억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요게 나중에 이제 귀국할 때는 자산이 한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35억도 이렇게 불어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2배 불리는 방법이니까요. 요 선택지가 가장 저는 우선되는 것 같아요. 뭐 상급지를 사는 게 내가 언제 은퇴할 건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히려 이런 걸 사놔서 자산이 이렇게 2배 불어나면 이 불어난 자산을 가지고 우리는 전세를 한 50% 받아가지고 다시 어떤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하지 않는 게 더 불안한 거지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의사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니까 강남 3구에 향후에 뭐 거주할 생각도 없다. 어차피 실거주는 2년 하셔야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니까 거주할 생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부담이 된다. 뭐 10억대가 이렇게 넘어가는 투자금을 쓰는 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급지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요. 한 강남 한 4구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제 강남 4구도 보면은 일반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입주가 임박해 있는 단지가 있죠. 강동구 일대에 이제 유명한 단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입주가 얼마 안 남은 단지를 지금 시점에 실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 단지를 뭐 전세를 맞추는 조건으로 좀 매수를 해놓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자산이 조금 불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양도세가 뭐 공동명의일 때는 평촌의 아파트를 팔면은 뭐 4,5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팔고 급지를 바꿔놓는 선택은 저는 지금 시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볼게요. 40대 후반의 부부시고 외벌이에요. 해외 체류 중이고 평촌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담보 대출도 없고요. 보유 기간은 길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어요. 예금 및 주식이 6억 정도 또 있습니다. 국내는 4, 5년 후 귀국 예정이고 변동 가능성이 있다. 지금 평촌 매도 갈아탈지, 평촌 보유하고 전세 갭 투자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알아본 지역이 마포 도화우성, 구모동 두산, 옥수동 극동입니다. 해외 이주 만약에 2년 내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거주 여건, 보유 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외를 언제 가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동명의일 때 양도세는 4,500만 원 정도다. 4,500만 원 정도면 저는 그냥 매도를 하고, 그죠? 과세로 매도를 하고요. 평촌을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요런 단지를 가서는 상급지 갈아타는 데 큰 의미가 없으니 가능하면 강남 3구 내에 사업의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 구역 또는 강남 4구 내 입주가 빠른 단지를 매수해 보시는 걸로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상담을 요청하실 때 카페에 글을 올리실 때 좀 구체적으로 남기시면 제가 조금 더 명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